밥을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밥만 안 먹는 아이, 전체적인 식욕 부진에서 모든 걸 다 적게 먹거나 안 먹는 그러니까 아이들 그게 진짜 음식도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니께서 제일 고민하시는 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군것질만 하게 되고 뭐 군것질이라도 하면 좋은데 또 군것질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배가 안 고픈 아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이려고 밥만 보이면 뭐 도망가고 또 억지로 먹이면 입에 물고 있다가 뱉어버리기도 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애는 이제 지금 말라가고 체력은 정도 떨어지고 엄마가 보기 이제 안쓰럽죠. 밥을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밥만 안 먹는 아이, 밥은 안 먹을 뿐이지 다른 간식이라든지 과일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의 습관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면 뭐 우유는 한 1리터 예. 정도 먹게 되고 중간중간에 밥을 안 먹고 과일을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과자는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런 애들 보면 키하고 몸무게를 체크해 보게 되면 키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몸무게가 조금 남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안 먹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다른 걸 먹기 때문에 네.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 만약에 네네. 밥도 많이 먹고 이런 간식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먹는 습관을 먼저 고쳐줘야 된다. 네, 식습관의 문제니까 습관만 고치면 그렇죠. 좋아진다. 아무래도 네.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하시고 또 네. 강하게 좀 이렇게 좀 체크해서 하시게 되면 엄마 결심이 중요하죠. 아이는 그렇죠.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군것질, 근절 집에 사놓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있는 반면에 네. 밥뿐만 아니라 뭐 과자든 우유든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아이들은 걸 다 적게 먹거나 안 먹는 그러니까 아이들 그게 진짜 음식도 문제예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식욕 부진에서 네. 입맛이 예민하고 또 네. 좀 까칠한 편이죠. 그리고 네네네. 비위가 약해서 네. 먹는 것 자체를 좀 안 즐겨합니다. 예. 이럴 때는 아마 소아과라든지 한의원을 찾아서 아이의 성장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요. 영양소가 좀 결핍되어 있던 비타민이라든지 건강식품도 같이 병행하면서 네.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조금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잘 먹게 만들려고 그러면 네. 저희가 몇 가지 좀 팁이 좀 필요한데 네. 첫 번째는 이게 밥을 좋아지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제 아이들 혼자서 먹이는 것보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먹는 습관을 좀 잡아주는 게 정말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유를 좀 줄여야 되겠죠. 생각외로 우유를 어머니께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우유 먹으면 많이 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많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유를 500, 수시로 600을 넘게 되니까 물 대신에 우유로 그 양을 다 채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 1리터 먹게 되면 한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 된단 네네. 말이에요. 한 두 끼 식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죠. 배가 안 고프죠. 네. 근데 우유만 먹고 아이가 성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거를 과감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건강한 양은 하루에 한두 컵, 두 컵 이상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어머니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우유도 먹고 요구르트도 먹고 치즈도 먹고 막 그러시는데 유제품 통틀어서 한 두 컵 정도 용량에 될 수 있도록만 섭취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유제품에 치중하지 말라는 네, 얘기예요. 유제품이 생각보다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또 적당량 먹자는 거죠. 아예 그렇죠. 먹지 않으라는 또 얘기가 유지방에 또 알러지라든지 이런 사람도 예,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쵸. 먹는 시간도 항상 좀 정해진 시간에 먹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요. 시도 때도 없이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 때를 좀 정해서 음식을 먹을 그러니까 수 있게. 아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 시간도 딱 정해놓고 먹이시라고 네, 꼭 말씀드립니다. 규칙적으로 먹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사 시간일 때는 가급적 애들 혼내지 마시라고 먹어라 뭐 하지 않냐고 자꾸 하게 되면 애가 먹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겠죠. 먹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배가 고프고 이거 떠나서 엄마의 눈초리와 말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먹는 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은 좀 서서히 적응하게 맛도 가지만 이게 식감과 식감이라든지 색깔을 많이 촉각, 보죠. 색깔 같은 예. 경우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새로운 거에 대한 적응도 조금 천천히. 아이들의 식욕 부진 자체가 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네.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소화 기능 자체, 그냥 비위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부른 아이들이네요. 그렇죠. 네.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예, 예. 막 잘 체합니다. 갑자기 애가 좀 밥을 조금 많이 먹으면 토한다든지 그런 배가 식으로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예. 막 그런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위장에 이런 아이들이 열이 많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똥이 좀 땅땅하죠. 그 동글동글하죠. 입에서도 아이가 또 입에서 냄새가 입냄새, 나죠. 그치. 그게 그러니까 위장에 그쵸. 열이 많은 경우에 밥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시원한 것만 자꾸 찾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똥이 동글동글하거나 단단하고 이런 것들이 위장에 열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기 자체가 이제 부족한 아이들 같은 네. 이게 타고난 기운이 기운이 약한 약한 거예요. 아이들. 예. 그리고 이제 예민한에서 이제 스트레스에 민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가 좀 필요하고 옆에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한의원을 내원해야 되는 아이들이죠. 예. 그렇죠. 습관만 좀 잡아줬어도 좋긴 하겠지만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치료해주게 되면 성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식습관을 문제 있는 애들은 식습관을 집에서 해결하고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비위기능이 약한 아이는 전문가의 네. 도움을 받으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의 그렇죠. 핵심이네요. 아무래도 예. 이제 배가 고프게 하든 아니면 치료를 해서 배가 고프게 하든 배가 고픈 애들은 먹을 겁니다. 네. 자,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